관심을 갖고 역사가 뭔지, 또 우리 역사는 어떤 건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거를 한번 시간을 갖고 누가 여기 제목이 역사를 무엇인가라고 했거든. 역사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너 얘기해. 역사 뭔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역사. 정확하게 얘기했어. 오늘이 아니고 어제서부터 지난 날은 다 역사야. 그게 나의 역사. 너는 누구야? 나지? 나라 그러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누군지 알 수 있을까? 모르잖아. 내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 나는 어디 살고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시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역사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그치?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몇 살인지 나의 그거를 다 설명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알잖아. 그리고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나의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래. 내가 어딜 가다가 자동차 길에 뻥 부딪혔어.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어. 과거를 잊어버렸어. 어저께서부터 있었던 일을 난 아무것도 몰라. 내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우리 부모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참 당황하겠지, 우선.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 우리나라의 옛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돼. 요새 그 텔레비에서 혹시 그거 본 사람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들어봤을 거야. 그지? 많이는 못 들어봤어도. 올해가 몇 년? 2024년. 그 언제서부터 2024년이 됐을까?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해를 1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이후서부터 지금 2024년이 됐어. 알겠어? 2024년이야. 그때서부터.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졌어. 이 지구상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살았어. 그래서 2000년 동안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에 나라를 만들었어. 이스라엘 1948년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시 찾았어.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역사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민족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민족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아빠가 아들한테, 아들이 그 손자한테 계속 역사를 가르쳤어. 그래서 그 역사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고 그러는 시간이 지났어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여기 신채호라고 그러는 독립운동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 신채호 이분은 학자였었어. 그 옛날에 한문 하는 그런 학자였었는데, 신문사의 기자로 일을 하셨어.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독립운동가로 신문 기자에서 변신을 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역사학자로 변해. 왜 그랬을 것 같아?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외국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지만 언젠가 되찾으려면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 그래서 신채호라고 라는 독립운동가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여기 온 여러분들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역사를 잊지만 여러분 앞에 준 책이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광명시의 역사야. 광명시에서 독립운동한 역사책이고, 이거는 3.1운동 때 독립선언문을 옛날에는 한문으로 다 써져 있었는데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 요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요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몇 년 있었어? 36년이나 있었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 독립운동을 했어. 독립운동한 역사를 쭉 써놓은 거야. 항일 독립운동 주요 영표. 그래서 요거 벽에다 붙여놓고 학교에서 배울 것도 있을 거야. 보면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그래, 얘기가 조금 빗나갔어. 그 역사가 뭔지 알았지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 지금 일본군이 전체적으로 다 딱 강복됐을 때는 다 떠난 거예요? 아니면 강복되고 조금 있다가 겨우 다 떠난 거예요? 네. 1945년에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 하잖아요. 그날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하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네. 바로 떠났고 그 일본인들이 한국을 통치할 때 한국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해방이 되니까 도망갔어.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가고. 그랬다가 그 미국 군인들이 9월 28일 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치안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인데 경찰서처럼 사람들이 남 때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걸 못하게 막으려고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군인들이 들어왔어. 메가다 장군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다 장군 동상이 있어. 이렇게 안경 쓰고. 언제 기회 있으면 봐. 뭐 물어볼 거 있어? 그 서대문영소에도 청소년들 형아들과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나이들이 어렸어. 유관순 누나 들어봤지? 유관순 누나는 16살이었어. 18살. 너희들이 12살? 그런데 청소년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이 7월 20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 가지? 갈 거야? 거기 가면 거기 형무소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신 분들 사진을 쫙 붙여놨는데 이쪽 벽에서부터 이쪽 벽까지 꽉 찼어. 그렇게 많아. 가서 보면 유관순 누나가 형방에서 있었던 데도 있을 거고 그것도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면 돼. 그 어린이들도 아직 어린이는 없었고 적어도 그 학교 다니는 학생 그때는 나이들이 나중에도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고등학생이 몇 살이었느냐면 21살, 22살 그랬어. 나이가 많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혼도 했어. 윤봉길 의사 들어본 사람? 윤봉길 의사는 24살 때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 아들이 둘이나 있었고 24살 때 저 중국 상해에 가서 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거기에
잡혀서 나중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20살, 22살, 23살, 24살 다 젊은 분들이야.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또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 한국이 어떻게 하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나, 궁금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나라를 빼앗겼나. 그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은 힘들 것 같아. 지금 하품하는 사람들 2명이나 있었어. 졸려. 그래,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거 배우죠? 태정, 태세, 문단세, 광해여연, 숙경영 하는 조선 왕조의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혹시? 그 철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이 있었어. 고종. 그 다음에 순종. 순종이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왕이야. 그 마지막 왕 직전에 고종이었었는데 1863년에 몇 살에 왕이 됐느냐면 12살에 왕이 됐어. 12살 된 사람, 그래 네가 왕이야. 너도 왕이고 너도 왕이야.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돼. 12살 먹은 사람이. 고종이 12살에 왕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겠잖아. 그러니까 대신 누가 하냐면 그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라고 그러는 분이 첩정이라고 그래. 그걸 뒤에서 12살 먹은 왕은 앞에 앉아 있고 그 아버지가 뒤에서 그 정치를 해. 그래, 그게 대원군이라는 분이 10년 동안을 왕 대신 왕 노릇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경복궁이 그때 임진왜란한테 불탔어. 그래서 그걸 고치질 못했어. 그랬다가 경복궁을 다시 잘 고쳐야 되겠다. 경복궁을 잘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 거기 나무도 사야 되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많잖아.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응? 그렇지. 세금도 많이 걷고 돈을 당백전이라고 하나가 1원이었었는데 요 하나가 100원이 된 거야. 당백전.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민들 살기가 힘들어졌어.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들어 들였어. 어려워졌잖아. 그러니까 전봉준이라고 그러는 동학교도가 있었어. 동학운동 들어본 사람? 한번? 그래. 천주교나 예수교나 이런 거는 서양에서 왔잖아. 서양에서 왔다고 그래서 서학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양에서는 그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드는 이름이 동학이야. 그 동학을 만들어서 나라가 너무 부패하고 정부가 너무 국민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고서 무기를 들고 활을 쏘고 죽창을 들고 정부를 치러와. 그러면 그 임금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군인들 보고 가서 진압을 해라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동학군한테 졌어. 진압을 할 수가 없어. 동학군들이 너무 세.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중국 청나라, 중국은 그때 이름이 청나라야. 응원을 보내. 사람을 군인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이 한국에 들어와. 그렇게 하니까 그 청나라 군인이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따라서 들어왔어. 그때 무슨 조약이 있었냐면 텐진 조약이라고 그러는 조약이 있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야. 그 중국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런데 청나라 군인이 한국에 오면 일본 군인도 한국에 오겠다. 또 일본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청나라 군인이 들어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이 딱 한국에 들어오니까 일본 군인들이 딱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서 이제 그 동학군들을 진압을 했어. 진압한다는 거가 무찔르려고 총을 쐈는데, 동학군들은 죽창 있지, 대나무로 만드는 창, 뭐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었는데, 일본군들은 조총이라 그러는 총을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 일본군하고 관군, 그러니까 임금의 군대하고 합친 거가 한 2,800명 됐는데, 우리 동학군은 한 5만 명이 됐어. 3만 명에서 5만 명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래 공주의 우금치라고 그러는 고개에서 동학군들이 전멸을 해. 2,800명한테 멀리서 총을 쏘니까 즉장 들고 쫓아가면은 총 맞아서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동학군이 진압이 되고, 일본군하고 청나라 군이 우리 서울에 왔어. 처음에는 그랬어. 우리 청나라하고 우리 일본하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요리를 좀 하자. 그러고 하니까 청나라가 우리 둘 다 철수하자. 막 그러고 싸우다가 서로 말이 안 되니까 전쟁을 했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그거가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졌어. 그러니까 중국은 물러가고 일본군만 남아. 일본군이 남아서 그때서부터 한국을 착취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무서운 데 가면 을씨년스럽다 그런 얘기 하지. 그 을씨년스럽다고 그러는 해가 을사년이야. 뱀의 해에 우리나라를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권한이 국방권이나 외교권이나 재량권이나 의회 법을 만드는 권한이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하고 조약을 맺거나 외국하고 얘기하는 거는 일본이 가져가겠다 그랬어. 외교권이야. 그게 외교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방권, 나라를 지키는 권한을 일본이 우리가 지켜줄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고서 국방권하고 외교권을 가졌어. 그랬는데 이준열사 얘기 들어봤어? 힘들어요. 이준열사라고 헤이그에 만국회의에 참석하러 가라고 고종 황제가 몰래 이준열사를 거기로 보냈는데, 거기 만국회의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다. 이거를 되돌려 주십시오 하고 만국회의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몰래 보냈는데, 일본이 미리 알고 못 들어가게 해, 회의장에. 그래서 말을 못해서 이준열사가 화도 화가 나니까 이 이준열사는 자결을 했어. 헤이그에서. 그래서 지금 헤이그라는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 가면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커서 혹시 유럽 여행을 할 때 네덜란드에 가면 이준열사 기념관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와도 돼. 어떻게 됐든 그러고 했는데 고종을 일본의 사람들이 끌어내려. 당신은 왕 하지 마. 그래놓고 그 아들인 순종을 왕을 시켜. 그래놓고 정미칠조약이라고 그러는 거를 다시 맺어. 정미칠조약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군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군대를 해산시키래. 일본 군대만 있어. 남아. 그래가지고 정미칠조약을 맺어놓고 순종이라고 그러는 마지막 왕을 거기서 왕으로 추대를 해. 순종을. 그리고 순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 아는 사람? 다 아네? 맞아.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르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꼬총으로 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잡아다가 여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사형을 당해. 사형을 당해서 거기 어디에다가 묻었대. 근데 어디에 묻었는지를 몰라서 시신을 못 찾아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거기도 갔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어. 서울의 효창동이라고 그러는 효창공원에 가면 3의사 모역이 있어. 그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 이봉창 의사 묘역 세 분의 묘가 있고 가짜 묘가 하나 있어. 가짜 묘는 안중근 의사 묘야. 거기 한번 가보면 한참 마음이 짠한데, 언제 기회 있으면 엄마랑 아빠랑 효창공원에 324 묘역에 한번 우리 가요. 그러면 거기서 놀 때도 많고 볼 것도 많아. 그 옆에 김구 주석의 기념관도 있고, 거기 맛있는 음식도 많아.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빠 엄마 보고 가보자고 그래.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조선 총독이었어서 우리나라 총독으로 와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1910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나라를 아주 합쳐버리자. 그래서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는 조약을 맺어.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모든 것을 일본 왕한테 다 위임을 해. 그래서 그 1910년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없어졌어. 일본이야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36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데 그 36년 동안 우리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야, 맞아.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어.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주로 가, 중국. 우리나라 백두산 넘어 연해주라고도 하고 만주라고도 해. 거기 백두산 넘어 거기 가서 마을을 이루고 학교도 만들고 한국말을 쓰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이 세계에는, 이 지구상에는 식민지 국가로 있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 저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틴,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어. 저 베트남, 월남이라고 그러지.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인도가 13억이래 인구가. 그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였었어. 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어느 나라도 독립운동을 한 나라가 없어. 우리 민족만, 대한민국 사람들만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야. 36년 동안 해방될 때까지 했어. 위대하지 않아? 자랑스럽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까 그 국민들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 아까 세금도 많이 걷고 뭐 조금 세금 안 내면 데려다가 볼기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나 나라에 대한 거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일본이 와서 하나, 한국 임금이 왕을 노릇 하나, 마찬가지다라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는데 1910년에 합방이 되고 19년쯤 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1919년에 3.1운동을 벌여. 아까 얘기했던 그 유관순 누나가 만세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만세를 해. 그래서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어떤 운동이었었느냐면 일본 사람들하고 무기를 들고 싸운 게 아니야. 무저항으로 했어. 우리는 태극기만 들었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만 했어. 싸우지도 않았어, 일본인들하고. 우리는 평화스럽게 독립을 원한다. 그래서 무저항으로 독립운동을 했어. 인도의 깐디 얘기를 들어본 사람. 까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인도의 깐디가 저 무저항주의로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다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3.1운동 한 거 보고 배웠어.
그게 그 사람들은 그래서 1920년에 무저항 운동을 시작해. 우리는 1919년에 3.1운동으로서 무저항 운동을 했고, 그래서 3.1운동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놀랬어. 야, 한국 사람들을 총이나 칼로 다스리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듣네? 아무 무기도 안 들고 만세만 부르네? 저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하다가 정책을 바꿔. 지금까지는 총과 칼로 다스리다가, 그래서는 안 해. 달래야 되겠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들었어? 말을 길들일 때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말 잘 들으라고 빨간 홍당무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쓰는 거야, 일본이. 그래서 홍당무를 주기로 했어. 야, 조선 사람들한테 홍당무를 주자 해서 문화정책이라고 그러는 정책을 써.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학교도 지어주고, 또 그 공부 잘하고 그러면 그 시험 봐서 관리로도,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시청 직원으로도 써주고 막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독립운동 계속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변절하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이 이제 순응하고 일본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많은데, 이광수라고 들어본 사람? 소설가, 한국 신문학의 어버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이광수.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동경에서 그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2.28 독립선언서라고 그러는 독립선언서를 만들기도 했고, 임시정부에 가서 서기로 일도 했어. 근데 나중에 이분이 친일로 돌아서 일본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신사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모든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보고 카미가제 특공대라고 있지. 비행기 타고 가서 폭격을 하고 되돌아오는 게 아니야. 비행기 타고 가서 상대방 군함에 가서 같이 떨어져서 죽어. 비행기하고 같이. 내가 죽으러 비행기를 끌고 그 군함까지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카미카제라고 그래. 카미카제. 그러나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갔어. 그렇게 가라고 독려를 했어. 혹시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우러나 보다 라고 그러는 시 들어본 사람 있어? 그거는 서정주라고 그러는 시인이 쓴 시인데, 아주 우리나라의 시 문단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카미가제에 가서 그렇게 죽은 군인을 찬양하는 시를 써서 한국 군인 젊은이들은 그 카미가제 신청해서 가서 영광스럽게 죽는 거가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도 좋고 천황을 위해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런 시도 쓰고 그랬어. 이런 친일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친일에 돌아섰고, 그 다음에는 문화정책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써. 민족 말살 정책은 뭐냐면 한국말도 못해. 여러분들한테 한국말 하면 안 돼. 한국말 하면 한국 깜방치. 그렇지 그렇게 했어. 그리고 글씨도 뭐고 이름도 바꾸라고 그래. 너 이름이 뭐야? 바꿔놨는데. 바꿔놔라고 이렇게 박인호 꺼나노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돼. 일본식으로. 근데 이름도 바꾸고 한글도 못 쓰고 한국말도 못하게 하고 일본 사람화 하려고 노력을 했어.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했고 반대를 했고, 말모이라고 그러는 영화 봤어 혹시?
우리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저기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그거를 히브리어라고 그래. 히브리어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를 안 잊어버렸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말을 안 잊어버리려고 말들을 다 모아. 어떤 말을 너는 모르고 너는 알고, 어떤 말을 너는 알고 너는 모르고, 막 그런 말을 아는 사람들 말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말을 모아놨어. 그거가 말모의 하는 거야. 우리 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1945년에 미국에서 일본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잖아. 원자탄 되게 무서운 건데 그냥 한 마을 그냥 한 마을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커. 10개 마을, 100개 마을이 없어져. 폭탄 하나만 떨어뜨리면. 원자탄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도시 한가운데다 떨어뜨리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바다에다 떨어뜨려. 그래서 한쪽 조금만 사람이 죽으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바다에다가 나가사키라고 그러는 데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탄 2번을 써. 지구상에서 원자탄을 처음 썼고 마지막이야. 그 이후로는 원자탄을 써본 지는 않았어. 너무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원자탄이 한번 떨어지면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방사능 때문에.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 무너졌다고 그래갖고 생선에 그 방사능이 침투돼서 그 생선 먹으면 안 된다고 데모하는 소리도 들었지. 맞아. 히로시마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난번 해일 때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어. 바깥으로 나왔어.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그 바다에 흘러다니면서 고기들한테 방사능이 오염되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거를 바깥으로 물로 내보내지 말라고 데모도 하고 그랬지. 그거 영화로 있는데 어? 그 폭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 그 바다도 그 폭탄 원자폭탄 넣은 그 영화도 있어요. 맞아. 제 2차 대전, 그거를 2차 대전의 마지막이야. 그 영화가 히로시마에 폭탄 떨어지는 영화들이 있어. 잘 봤네. 그런 그 역사 자료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다 상식으로. 10분간 휴식하고 네, 하신다고. 지금 이제 세계 우리나라 역사를 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광명시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광명시 사니까. 그렇지? 네, 10분 후에는 광명시 역사 얘기해 줄게. 네.